네, 산스님도 어서 오시고, 윤영님도 어서 오십시오. 계절은 봄으로 접어들고, 우리 윤영님 등산 좋아하시는 등산하기도 딱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만 조금 고생하시면, 이제 3월, 4월 참, 올 봄에는 좋은 일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에는 대체로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 제 인생사로 보면 겨울이 그렇게 항상 좀 좋지가 않았었거든요. 네. 봄이 오면 참 좋은 일이 많은데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라님 어서 오시고요. 좋아요 잊으신 분들은 좋아요 눌러주셔야 유튜브가 뭐 여러 가지를 AI들이 여러 가지를 막 제어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뭐 우리가 좀 뭐랄까 좀 안 좋은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굉장히 어떤 유튜브들은 그것도 삐 처리하고 막 글자도 우리가 굉장히 좀 안 좋은 단어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하던데 그게 다 유튜브 AI가 하는 겁니다. 하지만 좋아요가 많으면 AI가 지가 아무리 그래도 좀 못하지 않을까요? 물론 저희가 그런 부정적인 단어를 막 남발하진 않습니다만 윤현님 오늘도 등산 가십니까? 오늘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영하 오늘은 제주도권까지 영하라고 합니다. 제니어림 성구님 어서 오시고요. 빨간 맛집님도 어서 오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볼까요? 지금 시청자님 좋아요 까먹으신 분이 여러분 계신데 네, 순봉님도 어서 오시고요. 좋아요 꼭 잊지 마시고 항상 들어와 주십시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2월 21일 화요일 김경제TV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개인 투자자들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국내 최고의 고품격 주식 방송입니다.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그 어떤 증권사도 따라올 수 없는 고품격의 방송이다. 자랑하고 싶네요. 여러분들이 특급 참모를 두고 계시다 잊지 마시고요. 자, 어제는 미국은 프레지던트 데이 쉬는 날입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또 전격 방문했네요. 미국 대통령 중에서 전쟁 중인 나라를 방문하기 처음이다 그런데요. 그야말로 서프라이즈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참 좋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장기화된다 하는데요. 장기화되는 이유가 참 웃기는 얘기죠.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코딱지를 만한 나라를 하나를 못 먹어가지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요. 한마디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축구를 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축구를 하는데 우크라이나가 약체입니다. 약체인데 러시아는요. 일단 감독이 띠리합니다. 감독이 좀 멍청합니다. 그렇게 지력이 뛰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임진왜란 지금 원균 정도에 해당하는 정도. 그때다가 선수들이 지금 상황은 선수들이 훈련을 안 해. 훈련을 제대로 안 하는 선수들을 야, 너 발 2개 달렸으니까 들어가서 뛰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도 없고 선수들도 몰려다니고 우왕좌왕하는 그런 축구를 하고 있으니까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미국같이 늘 세계 각지의 전쟁을 하는 나라 같은 경우는 감독도 뛰어나고 선수들이 훈련도 열심히 해놓고 그런 정말 선수들이 참가하는데 지금은 러시아는 그냥 발 2개 있으니까 너 공 차면 돼. 그리고 전쟁에 몰아넣으니까 현대무기가 너무 정확해서 러시아들이 정말 젊은이들이 정말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런 현실이라서 러시아가 전쟁을 끝낼 능력이 없습니다. 뭐 서방제 무기가 들어가는 것도 들어가는 거지만 그것보다는 전략도 없고 선수도 없고 그래서 축구가 골을 못 넣으니까 결판이 안 나는 참 서글픈데요. 참 러시아가 망신이 참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서 전쟁은 장기화될 거다.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은 볼 게 없는데 어쨌거나 지금 환율이 상승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역시 제가 예측한 대로 자, 보겠습니다. 제 카페 늘 활용하시고요.
역시 외국인들이 어제는 3,100억, 3,100억이면요. 올 들어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순매도했다. 2월 15일도 2,600억. 결국 2월 10일부터 외국인들이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제는 요 구간만 보면, 2월 15일 구간만 보면, 이제는 한 4천억 외국인들이 순매도로 돌아서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지금 삼성전자도 10거래일 만에 순매도로 돌아섰네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순매수가에 줄어드는 거 보니까 외국인의 순매도 전환은 좀 알맹이가 있다. 좀 일시적이라기보다 적어도 당분간은 이런 약세 기조가 유지되겠다. 이 가장 큰 이유는 역시 환율이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21일이니까요. 오늘은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 지표가 나오거든요. 수출입 지표가 나오니까 오늘 이것도 뭐 좋게 나올 건 없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외국인의 매수를 좀 위축시키지 않겠느냐. 외국인들이 유가증권 시장에 이제 순매도로 돌아서고 있다. 이걸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순매도도 순매도인데 어제는 보니까 일단 순매수하는 종목이 100억 이상의 세 종목뿐입니다. 어제 월요일이기도 했고 미국 휴장이 프레지던트 데이로 휴장도 했지만 그래도 매수의 뜻이 안 보이네요. 근데 매도는 LG화학,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이런 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아닙니까? 이럴 수도 있지만 하나솔루션, 포스코홀딩스 뭐 이런 걸로 볼 때 이 정도는 참 간판이 뚜렷한, 그래서 꼭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기계적으로 매도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무게감이 좀 다른 것 같네요. 그래서 매도도 묵직하게 좀 매도하는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어제 외국인은 순매도 규모도 컸지만 내용도 상당히 묵직했다. 그런 거 보면 오늘도 순매도 분위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유가증권 시장은 한마디로 이제 연초에부터 외국인들이 1월에 월간으로 사상 두 번째 대규모 순매수를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반도체, 그 다음에 자동차, 은행, 그 다음에 자동차 중심으로 외국인이 집중 매수하면서 상승했던 그 장은 일단락됐다. 외국인이 안 사주니까요.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도요. 코스닥 시장 어제 1.7% 올랐으니까 어제 또 장이 셌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지난주 목요일도 그랬어요. 지난주 목요일도 이랬는데 금요일 날 셌잖아요. 지금 보면 코스닥이 하루 단위입니다. 수요일 날 1.8% 빠졌다가 목요일 날 2.5% 올랐다가 금요일 날 또 1.2% 빠졌다가 어제 또 1.7% 올랐다가 완전 하루 단위로 널뛰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어제는 두 가지 의미인데요. 외국인들이 어제 2천억 이상 순매수했는데 이게 규모가 올 들어 세 번째로 큰 폭입니다. 어제 코스닥은 많이 샀네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코스피하고 지금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요. 이게 지금 코스피거든요. 코스피는 아직 작년 4분기의 고점을 돌파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코스닥은 안 그래요. 코스닥은 이미 작년 4분기를 돌파하고 쭉 위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완전히 체감 온도가 다른데 이런 체감 온도가 다른 일을 발생하는 가장 큰 요인은 외국인이 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코스닥에 대해서는 아직은 코스피는 이제 2월 10일부터 외국인이 심드렁한데 사실은 외국인들이 1월 3일부터 2월 10일까지 코스피는 엄청 샀고요. 코스닥은 1월 25일부터 지금 강하게 사고 있거든요. 물론 여기에 이제 숏 커버링 중심으로 2차 전지의 에코프로 BM, LNF 이런 걸 숏 커버링을 전개되면서 좀 이제는 뒤늦게 시동을 거는 영향도 있습니다만 외국인들은 어제 코스피는 팔지만 3천억 이상 팔지만 코스닥은 샀다. 그래서 코스피 대 코스닥이 지금 온도 차이가 굉장히 나고 있다. 이게 지금 1차고요. 두 번째는 코스닥이 그렇다고 꼭 좋으냐? 그건 아니다. 코스닥이 하루 단위로 지금 대규모로 순매수와 매도를 반복해서 멀미가 납니다.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에는 상승 종목이 1100개 가다가 금요일에는 하락 종목이 한 1000개. 지난주 수요일도 그랬죠. 하락 종목이 한 1200개. 어제는 상승 종목이 1000개. 뭐 하루 단위로 지금 왔다 갔다 난립니다. 그럼 오늘 어떻게 돼요? 오늘은 아이고 오늘 하락 종목이 1000개 이상 되는 날인데요. 과연 그렇게 될까요? 아니, 근데 그동안의 패턴을 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략이 있었네요. 주식은 언제 이렇게 큰 폭 빠지는 날 딱 보면 좀 상대적으로 센 종목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빠질 때 보면 이놈은 맥없이 꼬꾸라지는 거는 이놈은 좀 센데 그런 상대 빠지는 날 상대적으로 센 놈을 샀다가 그 다음 날 고점에 팔고 그래서 청개구리 그래 제가 청개구리라고 한 거는요 반대로 해야 된다 하는 건 지금. 그래서 오늘 만약에 큰 폭 코스닥이 또 한 1% 이상 만약에 빠지면 네 오늘 센 놈을 딱 보다가 저점에 또 사야 되겠죠. 그래서 오르면 고점에 팔고 근데 거꾸로 타시면 네 큰일 나죠. 오르는 날 고점에 샀다가 그 다음 날 푹 빠져버리면 황당해집니다. 지금 시장은 첫째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굉장히 온도차가 많이 난다. 이게 있고요. 두 번째는 네, 변동성입니다. 하루 단위로 변동성이 아주 극심하다.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들은 좋은 건 아니죠. 이렇게 되면 결국 투자 심리가 나빠집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막 멀미가 날 정도로 움직이면 투자 심리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과연 오늘 지금 코스닥 시장은 최근의 패턴을 보면 오늘 1% 이상 하락하는 날이고 하락 종목이 1000개 이상 되는 날인데 그런 흐름이 나타날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겉보기만 하면 코스닥이 또 횡보하다가 다시 치고 올라가는구나 싶지만 그럴 상황이 아니다. 지금 아무 뜻도 없다. 최근에 며칠 동안은. 그래서 지금 빈수레가 요란하다고요. 요란하긴 합니다. 그래도 그 속에서 그래도 어제 지수가 오르니까 나름 테마주는 활발했습니다. 테마주는 활발해가지고요. 어제 개장 전에 IT OLED 설명드렸었죠. OLED가 예전에는 스마트폰만 하다가 이런 얘기는 참 그동안 방송에서 작년에 IT OLED 빠질 때 덕산 여록수 두고 여러 얘기를 했었죠. 제가 노트북 이제 막 그런 것들이 애널리트 사이에 막 퍼지네요. 이제 TV로 간다. 그 다음에 애플도 여기에 또 가시한다. 애플의 아이패드, 그 다음에 맥북 이런 것도 다 2024년부터는요. 네, OLED로 한다. 그러면 2024년 OLED 하려면 네, 2023년 올해부터 생산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OLED가 그냥 OLED가 아니다. 어떻게 보면 큰 변화라고 봐야죠.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소재주입니다. 덕산 예록수 P&H 테크. 그래서 이 관련해서는요, 여러분들 틈나실 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말에 일요일 날 주말에 덕산 P&H 테크 두 개를 분석해서 올렸는데 어제 점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제가 그럴 거 봐 미리 참고해서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고요. 어제 그러면서 이제 관련 주로 지금 이게 이녹스 첨단 소재, 뭐 PI 첨단 소재, LX 세미콘 뭐 이런 종목 오늘 일부 증권사 보니까 뭐 선익 시스템, GSK 홀딩스, APS 홀딩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선 뭐 제일 덕산 네오로 P&H 테크가 가장 큰 수혜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조금 네, 한 달이 건너고 선익 시스템하고 APS 홀딩스 조금 오버한 것 같아요. 이건 한 두세 달이 건너기 때문에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냥 한 달이 건너까지 정도 보면 이녹스 첨단 소재, PI 첨단 소재, LX 미콘 정도 볼 수 있는데 뭐 그 중에는 상대적으로 좀 한 달이 건너 중에는 NX 첨단 소재하고 PI 첨단 소재가 좀 연관성이 있다. 근데 제가 볼 때 덕산 네록스와 P&H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IT OLED 하면서 여러 종목들이 부각되고 있고 어제는 수산이 리튬 정제해가지고요.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이렇게 했어요. 어제 철강주가 올랐잖아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제 철강주들이 올랐거든요. 지금 철광석 가격도 올라가고 철강 제품 가격도 올라가고 이런 분위기라서요. 철강주들이 올라갔는데 철강 때문에 올라간 거 아닙니까?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어쨌거나 2차 전지 배터리본 지난주에 양극재, 폐배터리 재활용, 이 금요일날 폐배터리 재활용 주식 강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제는 동박 SKC가 노스볼트라고요. 이제 유럽에 지금 2차 전지를 만들겠다는 회사가 있죠. 근데 제가 여러 번 상식적으로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를 제조하는 것, 이건 상대적으로 크게 어려운 게 아니다. 상대적으로요. 뭐가 어렵느냐 한다면요. 생산이 생산 노하우. 생산이. 이 말은 수율입니다. 수율. 그래서 그러니까 늘 비교해보면 일본의 파나소닉이 전지 메이커 아닙니까? 전지 생산에 굉장히 노하우가 있는 회사도 처음에 그 애플의 원통형 전지 처음에 수율 18% 수율에서 83%까지 올리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똑같은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이제 호빵 장사, 호떡 장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호떡이 잘 만들어집니까? 막 터져서 안에 앙꼬가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떡을 정말 빨리 잘 만들기까지는 상당히 해본 경험이 필요해요. 경험. 그래서 이거는 결국 운영 노하우다. 특히 전지는요. 수율까지. 그럼 파나소닉이 지금은 수율이 뭐 90%입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파나소닉은 80대 초반이다. 그러니까 우리 겁없이 노스볼트가 지금 국내에도 뭐 업체 있죠. 2차 전지 만들겠다고. 원통형 전지 만들겠다고 하는데요. 노스볼트도 그렇고요. 뭐 제조 설비 갖다는 문제, 형태는 만들겠죠. 근데 수율을 올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최근에 SK온이 수율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 나오는데 이게 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도체도 이래요. 반도체도 뭐 중국이 반도체 장비 라인을 깔아놓으면 뭐 나오기는 나오겠죠. 그런데 거기서 얼마나 수율을 높이느냐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첨단 제품은 뭐 기계만 갖다 놓으면 저절로 툭툭 튀어나오는 걸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제조업은요. 노하우가 중요한데 특히 어쨌거나 SKC가 자회사 SKC가 동박을 노스볼트에 대량 공급하는 계약을 했다 하면서 동박업체, 일진 머티리얼스, 솔루션드선수 이런 종목이 어제 움직였고 수자는 지금 정지와 관련해서 에코프로브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라고 있거든요. 자회사에. 근데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수산화 리튬 뭐 정제한다, 생산한다 이런 거 뭐 공장을 만들지는 오래됐죠. 이게 근데 여기서 배터리급 초고순도 수산화 리튬을 공급하고 있다는 얘기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수산화 리튬은 과학이다. 무슨 대규모 장치, 뭐 양극재, 양극 활물질 만드는 거는요. 그 장치가 한 50m씩 됩니다. 50m, 100m씩 돼가지고요. 넣으면 여기 이제 뭐 기체 같은 것도 조절하고 온도도 조절하고 이러면 쭉 하면 나오거든요. 그냥 양극재 같은 경우는 이 설비를 만들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 BM, LNF 이런 데 다 하잖아요. 근데 수산화 리튬은 그런 게 아니다. 장치 만드는다고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과학이고 기술이고 그런 영역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튬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특히 중요한 게 지금 멕시코도 이번에 리튬을 국산화하겠다, 국유화하겠다. 뭐 볼리비아도 이미 국유화했고요. 그래서 리튬에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는 뭐라 그랬죠? 미네랄이라고 했잖아요. 천연 자원입니다. 그래서 물론 멕시코가 천연 자원을 국유화하다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소재가 더 중요하다. 소재는 탄산 리튬,
네, 수산화 리튬입니다. 이거는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꼭 이제 앞으로 전 세계 97%의 염호는 버려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얼마든지 기술이 있으면 뽑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멕시코 볼리비아 있는데 리튬 광산 가지고 자기들이 국유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요. 미네랄이 중요하겠지만 상대적으로 리튬은요, 소재가 중요하다. 기술과 과학이다. 우리도 해볼만 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제 바이오 HLB는 현대 라이프 보트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예전에는요, 보트팔로 다니고, 보트 좋다고 하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바이오 전도사로 바뀌셨는데요. 이제 회사 기업 그 사업 구조 조정한다. 보트 사업 떼낸다. 이러면서 상가 갔는데 아마 어제 요것이 쇼커버링이 있다. 어제 상가를 보냈는데 HLB 공매도 쳤다가 어제 쇼커버링이 되고 들어왔다. 이런 후문도 있습니다. 그 바람에 레고캠 바이오 오스코텍이 어제 많이 올랐죠. 오스코텍도 제가 카페에 최근에 리포트 해놨어요. 여기 한번 참고해보세요. 시간 나시면 제가 한번 같이 봐드릴게요. 장중에 시간 나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게임 위메이드 어제 보니까 제가 밤에 보니까 15만 2천 명까지 봤어요. 15만 2천 명까지 제가 어제 넥슨 게임즈도 제법 올랐는데 지금 오늘은 지금 서버 점검 중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금 없는 거 보니까 지금 미러엠은 서버 점검 중인 것 같은데 거슬리는 거 하나가 제가 드론 가격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드론 가격이 지난주 그 코인원에 상장하고 코인원 상장한 지 이틀 됐거든요. 그래서 코인원에 지금 상장해가지고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코인원에서 위믹스가 지금 3,100원까지 올랐거든요. 3,100원 올라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토큰 여기 토큰 가격이 드론 가격이 좀 밀려서 이게 굉장히 쳐다보는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드론은요 어떻게 현금화를 하냐면 이제 위믹스 달러라고 만들었어요. 말 그대로 이건 위믹스가 이건 1달러로 고정하는 그런 달러입니다. 근데 이걸 만들었는데 이거를 다시 위믹스를 통해서 현금화를 해야 되는. 그래서 제가 이걸 할 때도 지난번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는 그냥 고정된 1달러인데 결국은 드론이 위믹스로 바뀌는 건데 위믹스 가치가 올라가면 드론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까? 드레이코도 그랬던 것처럼 그런 걱정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코인원에 상장되면서 거래가 활발하고 위믹스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쭉 떨어져서 드레이코의 슬픈 악몽이 다시 재현되지 않을까 지금 그런 걱정을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 대표님, 장인욱 대표님 이번에는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맙시다. 제발 좀 당신 정말 바보가 아닌가 싶은데요. 위믹스 달러가 있으니까 괜찮겠지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다른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앞에 미러4하고 지금 미러 M인데요. 또 다른 요인이 있을 수가 있는 게 이 혈액 결국 드론이 사용처를 많이 늘리면은 그 수급 아닙니까? 드론의 사용처를 많이 늘려서 공급보다 수요가 비슷하거나 수요가 더 커지면 또 드론의 가격이 오를 수 있거든요. 나머지 하나는 제가 지금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지금 위믹스 때문에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친다면 게임 내부에서 드론의 수요와 공급을 이번에는 밸런싱을 잘 했는지 그게 된다면 다시 반등을 한다면 아주 베스트 케이스고요. 여기서 만약에 꼬르륵 더 하락해가지고 지금 드레이프가 0.1달러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가면 이제 이 게임도 많은 건데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6.2달러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6달러가 좀 경계선이 아니겠냐.
일단 그냥 느낌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6달러 선에서 제 말 들었는지 6달러, 어제 5.1달러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동시 접속자 수는 어제 15만 2천 명까지 되기 때문에 또 최고치입니다. 그래서 게임 지금까지 상황은 괜찮은데 이제 드론 가격을 유심히 봐야 되겠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정도까지 지켜보면 좀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아직은 괜찮은 편입니다. 정리가 되셨죠? 자, 그러면 개장 전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자, 30초 후에 개장 후 방송, 일부 방송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